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종원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3주로 풀어볼 텐데요. 일단 신월에 태어난 병화이시네요. 이게 9월 4일이면 아직 더위가 완벽히 가시진 않았을 때죠. 거기에 이 천간에는 죄다 병화가 있고 지지에는 인목과 우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신, 희신이 뭘까요? 네, 수가 좋겠죠. 하지만 이게 3주로 볼 때 지장간이 아닌 드러난 글자 중에는 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도 월지에 신금이 있고 신금 안에는 임수라는 수 기운도 품고 있기 때문에 금용신, 수희신으로 풀이하게 됩니다. 다만 금 기운도 이 유금은 명식의 신금과 만나서 어떤 술토를 끌고 와서 이노술 화국을 형성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지는 않고, 또 수 기운도 해수는 명식의 인목과 만나서 인해 형살로 어떤 인성과 관적인 부분으로 형살이 작용하게 되고 목 기운도 강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목 기운이 강해지면 불 기운이 강해지는데 도움을 주고 이게 금 기운을 약하게 하죠. 그러니 신금과 자수가 오는 게 가장 좋겠네요. 축토도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1세 대운부터 41세 대운까지 쭉 좋습니다. 51세 대운 전까지 좋으며 세운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2022년 전까지 괜찮습니다. 먼저 초년에 이 1세 정유대운은 명식의 신금과 신유합을 하고 11세 무술대운도 명식의 신금과 신술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 기운이 강해지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재성이 강해지는 것이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재물이나 현실적인 것, 실리적인 것 등에 관심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1세 무술대운은 이게 식상이 재물과 합을 해서 재물이 강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11세 대운부터 재물과 관련된 어떤 결과물을 내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한 결실이 어릴 때부터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1세 기해대운은 이게 인, 해, 신, 사명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성, 재성, 관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방면으로 답답하고 매이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 기운이 작용하는 대운이고 이 수 기운이 이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아이디어도 내보고 투자도 해보고 직업이나 명예적으로도 유리함이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즉 순탄치는 않지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운도 유리하니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좋은 쪽으로 성장통을 겪는 시기로 풀이됩니다. 이후에 31세 경자대운 역시
기해대운과 같은 수기운으로 유리합니다. 천간에 경금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지난 대운들처럼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쌓는 것보단 재물이나 실질적인 결과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가 신자합으로 인신충을 말려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떤 이동수가 줄어들고 뭔가 하나의 형태를 지니면서 자신의 입지가 굳건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신자합이 진토도 끌고 오게 되는데, 이 진토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유리한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다시 발생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41세 진축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운은 축토의 지장간 안에 이 사주에 이로운 계수, 신금, 기토를 담고 있어서 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가게 됩니다. 다만 51세 이민대운은 유리함과 불리함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 대운에서 오는 인목이라는 글자가 참 말썽인데요. 첫째로 이 기본적으로 명식에서 인신, 충인, 신금을 한 대 또 때려서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인목이나 신금은 이동수가 되기도 하므로 어떤 불리한 이동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물 쪽으로도 어떤 문제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운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특히 2022년에는 인목이 한 번 더 와서 신금을 또 때리니까 상당히 좀 위태로우셨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는 대운에서 오는 인목이 명식의 이 오화와 만나서 인오합이 형성되어서 이게 불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도 인오합에서 술토가 허자로 날아와서 신술합도 이루어지니까 이게 금기운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함도 공존해서 재물이 뭐 갑자기 다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좋은 형태로 편하게 만들어진 재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인오합이라는 어떤 불리한 합을 통해서 날아온 것일까요? 주변 사람과 어떤 계약 등을 통해서 형성된 재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주로는 뭐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에 2022년 세운에서 인목이 또 와서 신금의 손상을 입히고 허자로 온 술토를 이게 인오술 화국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분명히 재물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2023년에는 또 이어서 다시 어떤 아이디어나 계약 등을 통한 사업과 관련된 움직임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인묘합으로 진토가 날아오고 그게 허자로 와 있는 술토와 진술충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묘신 원진, 묘오파 등으로 어떤 예민함이나 치밀함, 섬세함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치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또 술토가 부서지는 건 신술 방압이 풀어지는 거니까 좀 재물적인 손실은 있겠지만 다시 어떤 유리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2024년 또 갑진년으로 넘어가죠.
2024년 갑진년에는 이게 대운에서 오는 인호합으로 와 있는 술토를 또 2023년처럼 꽝 하고 진술충합니다. 2024년도 본인이 생각한 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서 2023년의 연장선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2025년입니다. 이 사주에게 불기운은 부담이 됩니다. 명식의 임목 그리고 신금, 사화 이렇게 셋이 만나면 인사신 사명살이 형성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또 모르겠지만 대운에서 임목이 한 번 더 형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살의 재형살, 이때 아주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살의 재형살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지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는 이게 매 순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해서 2025년의 심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실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또 61세 계묘 대운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더 신경이 좀 쓰이네요. 이게 제가 지금도 사주를 배우고 있지만 또 사주를 배울 때 대운이 바뀌기 직전에 반드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큰 변화가 발생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도 이때만 잘 넘기시면 그 61세 계묘 대운이 인묘합으로 진토를 끌고 와서 많이 나쁘지 않고, 또 71세 갑진 대운도 이때 2037년을 제외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후 81세 을사대운부터는 정미대운까지 불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빛나던 어떤 전성기와는 달리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때는 사실 나이도 워낙 많으실 때고요. 네. 대운 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어서 명식에 대한 추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겁쟁제 사주인 건 너무 자명하죠. 군겁쟁제 사주이며 또 이게 12신살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유금이 도화가 돼요. 네. 이게 군겁쟁제라는 건 우선 뭐냐면 사주 명식상의 재물은 적고 비견겁재가 많은 형태를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적은 재물을 놓고 여럿의 경쟁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형태인 거죠. 아무튼 이 사주의 재물은 금인데, 재물이 이렇게 또 도화나 육해살 자리에 있게 되면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더 미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이 배우자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남녀 관계없이 재물이나 뭔가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는데 관심이 매우 많게 됩니다. 특히 이 사주는 군겁쟁제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우 실리적이고 한번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 끝을 본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금 안에 관이 되는 인수가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관사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신금 안에 지장간 임수는 주변을 보시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충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상관 견관이 되지 않으니 중심점이 흔들리지 않고 한번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또 상관경관이 뭐냐면 사주 명식에 관과 식상이 함께 존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랬다 저랬다 이 중심점이나 어떤 선택장애 같은 그런 흔들리는 게 대표적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명식상 인신충으로 이동수가 강한 형태이며 이렇게 나무와 금의 충돌은 어떤 명석한 두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신사해, 인신사해라는 글자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아이와 같은 순수한 면이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풀이가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풀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